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정다운입니다. 갈라진 두 개의 한인회가 통합되면서 연말까지 회장직을 맡았던 안영호 한인회장이 제32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달라스 한인회의 부활을 알린 당선 소식을 이승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제32대 한인회장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을 넘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오영훈 위원장은 단독 출마한 안영호 후보가 제32대 달라스 한인회장에 무투표 당선됐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영훈 선관위원장은 안영호 정숙희 후보가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하자가 없음을 밝히며 선거관리 규정 제2항에 의거 안영호 정숙희 후보의 당선을 확정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정오 안영호 회장 후보와 정숙희 부회장 후보에게 당선 교부증을 수여했으며 본격적인 제32대 달라스 한인회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앞으로의 달라스 동포 사회를 위하여 내 한 몸 던져서 열심히 정말 봉사를 하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모든 일들을 할 거예요. 보다 나은 내일의 미래의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편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 지난 9일 정숙희 전 한인상공회장이 안영호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등장하자 예기치 않은 조합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정숙희 부회장 당선자는 후보 등록 전날까지도 부회장 출마를 확정짓지 못했다며 힘든 결정의 순간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변해야 되겠다. 다들 말로 쓰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회장으로서 이제 한인이 회장이라고 자기들 그냥 타이틀에만 연연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한인회가 많이 발전될 것입니다. 뭐 꼭 한인을 위해서 자꾸 그러시는데 정말 말로만 하는 한인회가 아니고 정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정통성 시비로 혼란에 빠졌던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가 제32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로 일단락됐습니다. 부정선거로 인한 분열 끝에 다시 탄생한 제32대 달라스 한인회가 다시금 달라스 한인들의 대표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행사가 달라스에서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음식으로 한국의 미를 선보인 한국 문화의 밤 소식을 김궁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옴니호텔에서는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류를 소개하고 한국의 전통미를 선보이는 한국 문화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AT&T 소속의 APCA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알리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한국 음식이 소개되었고 행사장 입구에는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K-팝 뮤직비디오와 홍보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애니바디 비보이 팀의 현란한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달라스 한국무용예술단에서 준비한 고전무용이 이어졌으며 킴스 US 태권도에서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태권도 시범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통무용의 아름다운 몸짓에 큰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리더가 돼야 되는데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첫째 우리 컬처를 잘 알아야 되고 서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그 나라에 가는 게 제일 빠른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한 두세 시간을 진짜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밸류하고 트래디션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에다가 할 수 있죠. 이날 행사에는 비빔밥, 갈비, 김치, 각종 정 등 한국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각종 나물과 불고기, 고추장 양념을 한 그릇에 넣어 비벼 먹는 비빔밥은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색다른 재미와 매콤한 맛을 선사했습니다.
한국문화의 밤 행사는 휴스턴 총영사관과 아시안상공회 그리고 한인상공회에서 후원했으며 이날 모인 기금은 달라스 경찰국에서 불우 아동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캅 행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 남침내교 텍사스주 총회 연례회동에서 총회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교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어빙센터에서 진행된 2011 서던 베프티스트 텍사스 컨벤션 연례 모임에서는 한국 교회를 비롯해 아시안 교회들이 연합 찬양대와 예배 인도로 나섰습니다. 이승인 기자입니다. 미 남침내교 텍사스 주총회 연례회동은 어느 때보다 아시안 교회들의 참여가 돋보인 시간이었습니다. 달라스와 포트워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아시안 교회들은 물론 한인 교회들에서도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아시안 연합 찬양팀으로 뉴송교회 김국환 목사가 찬양을 인도했고 찬양팀은 주품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등의 곡을 하나 되어 찬양했습니다. 특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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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부를 때에는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외치며 온 열방과 민족이 주 앞에 찬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시안교회 연합성가대의 웅장한 화음과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조화된 장엄한 찬양은 역동적인 아시안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듯했으며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해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연합 성가대와 또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 서던 베프티스트 텍사스 컨벤션의 애니얼 미팅을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한인 교회들, 특별히 에이시안 처체들이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텍사스의 남침내 교단을 중심으로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1 SBTC 연례회동은 비록 피부색과 언어는 달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다시금 깨닫고 선교라는 최우선 과제를 확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달라스 산돌침례교회에서는 지난 주말 특별한 전도사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산돌침례교회는 인종도 언어도 다른 두 교회와 함께 공동으로 전도사 임명식을 갖고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박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전도사로 임명받은 이들은 산돌침례교회의 김재태 안수집사와 스페인어 통역으로 동역했던 에드리안 라모스, 그리고 산돌침례교회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사역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교회의 에드인 가라클라 집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서약을 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목이 메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돌침례교회와 동역했던 신임 전도사들은 앞으로도 선교를 위해 살아갈 것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I hope to continue taking His word throughout the world, and I want to thank Livingstone Baptist Church, my pastor Sang Ho Kim, for teaching me and showing me, and I want to thank my God for calling me for this great honor, because I know it comes directly from Him. 공군사관학교 군종실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열방복음선교회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출 목사는 신임 전도사들에게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명자가 되라고 건면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을 계셨던 김재세 집사님을 지도자 훈련과 신학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전도사 임명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 교회를 우리 교회 안에 미션으로 두고 개척을 해서 그분이 지금 20여 명의 성도를 모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전도사 임명을 하고 앞으로 목사 또 안수를 해서 엘살바도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과정을 오늘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 골프와 함께하는 1분 골프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거리 누리기 네 번째 시간으로 클럽과 손목 사이의 각을 줄이는 카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스윙 하실 때 카킹을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스윙 아크가 작아지기 때문에 카킹을 인위적으로 하기보단 클럽 헤드의 무게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백스윙에서 카킹을 하는 것보다는 다운스윙 시에 카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을 보면 탑에서의 카킹 정도보다는 다운스윙 시의 카킹이 더 많고 그 각을 유지할수록 힘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모니 골프와 함께한 1분 골프 클리닉이었습니다. 달라진 스윙으로 어디 잡으세요? 아들의 친구와 음란 메시지를 주고받다 체포된 한 여성에게 징역 대신 보호 관찰이 선고됐습니다. 나체 사진을 전송했던 이 여성은 평범한 주부이자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여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텍사스 뉴스입니다.
KT에 거주하는 38살의 로리 데이빗은 지난 2010년 10월 16살 된 아들의 친구에게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는 등 음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에 따르면 이들은 사진 외에도 문자 메시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외설적인 내용을 수차례 주고받았습니다. 데이빗은 아들의 학교 자원봉사에 참여하다 피해 학생을 알게 됐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를 맺으면서 가까워져 아침마다 조깅도 함께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체포된 데이빗은 당초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주 법원은 데이빗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인 처벌이라고 판단해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포트우드 미군기지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 83명이 정부에 총 7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육군과 FBI, 국방부와 법무부가 총기 난사를 막지 못한 것은 중과실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지난주 육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09년 포트우드에서는 정신과 군의관 나달 하산 소령이 총기를 난사해 장병 12명과 민간인 1명 등 13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청구 사유서에서 당국은 하산이 그와 접촉하는 군인과 민간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청구 사유서에서 당국은 하산이 그와 접촉하는 군인과 민간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트우드 미군기지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트 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2월 2일에 있을 이번 불우이웃 돕기 행사는 일명 산타 캅스 앤 컴포팅 오브 더 소울스라고 불립니다. 다트 버스에 선물들을 가득 채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마킹버디역 주차장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다트에서는 포장된 장난감이나 캔 음식, 양말과 담요 등 다양한 물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기부할 물건이 있는 사람들은 2일 오전까지 행사장으로 물품을 가져오거나 다트 버스 운전기사에게 부탁을 해도 됩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뜻깊은 행사로 달라스 시민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풋볼팀 코치가 10대 소년들을 성폭행하고 학교 당국이 이를 숨긴 사건, 이른바 미국판 도가니 사건에 휩싸인 펜실베니아 주립대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학체육협회 마크 에머트 회장은 지난 11일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수익 채권을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일부 광고주는 펜실베니아 주립대 풋볼팀의 경기 중계방송에서 광고를 뺐다고 발표했습니다. 컬리지 풋볼의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는 전 코치였던 제리 샌더스키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성폭행해왔고 대학 당국이 이런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미국 사회를 경악시켰습니다. 이번 파문으로 펜실베니아 주립대 풋볼팀의 전설적인 감독 조 페이터너와 그레엄 스페니어 총장이 해임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NN이 성인 1,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밋 럼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추문 의혹에 휩싸인 허먼 케인은 지지율이 떨어진 반면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지지율이 22%로 크게 오르면서 24%를 얻은 롬니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오와주를 방문한 그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을 비난하며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허먼 케인은 지지율이 14%로 크게 떨어지면서 3위에 그쳤습니다. 남편은 결백하다는 부인 글로리아의 지원도 지지율 하락을 막진 못했습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롬니 전 주지사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주스 생산업체 이볼루션 프레쉬를 3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약 16억 달러 규모의 주스 판매 사업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내년부터 웰빙 주스를 파는 주스 전문 체인점을 열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사업을 웰빙 건강식품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도날드, 던킨도너츠 등과 경쟁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을 위해 저칼로리, 저지방, 무설탕 음료들을 잇따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기존 체인점 중 일부를 확장하고 한쪽에서 주스를 팔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중 최고의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업체들은 벌써부터 쇼핑 전단지를 보내오고 소비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이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날 금요일을 뜻하는 말로 미국 최고의 쇼핑의 날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세일이 이어지는데요. 파격적인 할인 판매로 미국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더욱 파격적인 가격에 일찍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타겟, 월마트, 베스트바이, 토이자러스, 온라인 쇼핑업체 아마존 등에서 프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류업체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몰리는 인파를 분산시키기 위해 할인 쿠폰을 발행하며 이미 30-4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11월 25일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메이시스, 타겟, 알렌 아울렛 등 오프라인 매장들이 자정부터 문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새벽 5시경 열었던 예년에 비해 더 일찍 판매를 시작해 세일 시간을 연장하면서 주요 온라인 업체들과의 경쟁에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새벽부터 나가 줄을 서서 쇼핑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온라인에서도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이미 세일을 시작한 상태이고 블랙 프라이데이 자정을 기해 특별 할인을 단행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 주말 다음 월요일에는 전자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이버 먼데이 세일도 이어집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세일에 허둥대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포되는 세일 정보를 숙지하고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안철수 연구소의 지분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국뉴스를 정리해 보도합니다. 안 원장은 14일 오후 연구소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안 원장의 지분 37.1%는 약 3,028억 원어치에 이르러 사회에 환원되는 금액은 그 절반인 1,500여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원장의 재산 환원이 대선 행보를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안 원장 쪽은 오래된 구상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사회적 귀감이라며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12.6 재보궐선거 이후 당이 내홍에 휩싸이며 여야 모두 신당, 합당설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안 교수의 이 같은 행보는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입 수능 끝나기가 무섭게 입시를 겨냥한 비밀 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기업형 학원을 차려놓고 선업의 비싼 바가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덮친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는 마치 학원 강의실처럼 책상과 의자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문제집도 수북하고 학생 관리부도 발견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같은 거주지에 학생들을 모아 학원 규모로 과외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게다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닌 사람이 과외를 하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곳은 무면허 강사를 채용했습니다. 과외비도 일반 학원보다 3배 정도 비싸지만 학부모들은 학습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불법임에도 자녀를 보냅니다. 교육당국은 쉬워진 수능으로 불법 논술학원이 성행하면서 아파트형 과외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싼 술값에 불만을 품은 미군이 술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집에 불을 내고 달아난 미군 P-1병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P-1병은 15일 오전 2시 30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집 직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장실로 들어가 석유통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시작된 불은 급속도로 퍼져 인근 주점까지 번졌습니다. 불은 주점 4곳의 지붕과 집기 등을 태우고 약 2,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날 새벽 이태원 일대를 수색해 P-1병을 검거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최근 들어 미군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김태우 씨가 속도 위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효리 씨는 난데없는 사망설에 휩싸였는데요. 한국 연예계 소식입니다. 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6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1살 연하의 김혜리 씨와 화촉을 밝히는데요. 이 결혼은 특히 속도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김태우는 15일 새벽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쓴 편지를 게재하며 저 김태우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예쁜 조카가 생겼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 결혼과 2세 소식을 함께 알렸습니다. 예비 신부는 현재 서울대 생명공학부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우는 지난해 초 사랑비 활동 직후 예비 신부를 만나 1년 6개월가량 사랑을 키워왔다는데요. 재즈 가수 윤희정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내년 5월에 출산 예정이라고 밝힌 김태우는 항상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준 그녀이기에 평생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DJ DOC의 김창렬과 이하늘이 전 멤버인 박정환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박정환은 15일 김창렬과 이하늘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정환은 지난 3일 방송된 KBS 해피투게더에서 김창렬과 이하늘이 사실과 다른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이하늘은 DJ DOC 1집 이후 멤버가 바뀐 이유에 대해 박정환이 박치였다, 춤을 춰도 한 박자씩 늦었다고 말했고, 김창렬 역시 이하늘이 먼저 팀을 나가겠다고 해서 내가 잡았다, 박정환이 박치가 맞긴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환은 소장에서 김창렬과 이하늘이 실명까지 거론하며 마치 자신이 진짜 박치이기 때문에 그룹에서 뺀 것처럼 공중파 방송에서 말했다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말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밤샘 쇼핑객들이 추위에 떨곤 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뉴코 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11월 셋째 주 뉴코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